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전공이라는 존재를 그냥 알고 생각하고 그냥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설명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왼쪽에 있는 A라는 그래프는 전공이라는 존재가 아직은 우리가 나타나기 전에 있는 그래프예요. 즉 뭐냐면 여기에는 다 전자들이 차 있는 상태야. 전자들이 차 있는 상태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자들이 차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전자들이 비어진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왜 비어진 상태가 발생하냐면 외부로부터 온도가 주어지면 얘네들이 위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게 된 비어진 상태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비어진 상태가 존재를 하고 비어진 부분은 우리가 동그란 빈 상태다라고 표시를 해준 거죠. 그리고 채워진 부분은 전자가 있는 상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태와 비어 있는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 기존의 가전자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는 어떤 전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죠. 그냥 전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전공이 될 수 있겠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전공이라는 얘기를 아직 하진 않지만 이제 전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공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공들이라는 개념은 전자가 비어 있는 상태야. 그리고 전공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자가 비어 있는 상태가 있다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더 액티브하게 전공에 존재 있는 부분들만 먼저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플러스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전공이 없는 부분, 전공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 개념적으로는 그냥 전자가 차 있다라는 개념인데 전공이 비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빈 상태로 표현해 주는 거죠. 아까는 이제 주객이 약간 전도된 거죠. 아까는 전자가 주인공이니까 전자가 차 있다 안 차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한 거고 지금은 전공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전공이 있다 전공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의 전하가 빈 상태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개념으로 전공의 존재를 좀 더 액티브하게 표현해주고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전에 비유로 설명드리면 물속에 있는 공기방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들이 없는 상태의 공기방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B의 그림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공기방울이라는 존재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들이 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공기방울이야 라고 우리가 더 액티브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들은 EK 그래프로부터 유효질량을 뽑아내는 일들을 그동안에 좀 많이 했어요. EK에서 유효질량을 뽑아냈어. 유효질량이라는 개념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효질량을 살펴보는 일을 했어요. 유효질량을 살펴보는 일들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효질량을 한번 뽑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어진 에너지 밴드의 상단 근처에 에너지를 우리가 포물선으로 근사시킬 수 있어요. 지금 주어진 이 그래프는 모양 자체가 조금 복잡한 구조다 보니까 얘네들을 식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상단의 특정한 점 근처를 우리가 포물선으로 근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점 근처에 있는 그래프들은 굳이 이제 이쪽에 있는 것까지 근사를 시킬 필요 없으니까 요 근처에 얘와 유사한 공류를 가진 포물선으로 근사를 시킨 거예요. 포물선 근사. 포물선 근사를 시키게 되고 포물선 근사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헷갈리게 되냐면 지금 이게 CK 제곱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냥 여기서는 그냥 CK 제곱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근사를 시켰다는 얘기는 마치 y 콜 마이너스 ax 제곱 이렇게 근사를 시켰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y 콜 마이너스 ax 제곱과 근사를 시켰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고 x에 해당되는 부분이 k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근사를 하다 보면 약간의 뒤에 딸려오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형태들은 보통 y 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뒷부분에 계속 딸려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만 어차피 두 번 미분을 해주게 되면 첫 번 미분에서 얘 날아가고 두 번째 미분에서 이쪽 부분이 또 날아가다 보면 결국 요 최고차항에 있는 이 개수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C2가 되는 거고, 물론 거기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값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지만 최고차항들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고차항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기 들어가는 얘는 도대체 뭐냐? 얘는 뭐냐? 여기서 플러스 B 이렇게 해주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플러스 B 이렇게 해준 것과 같은 거예요. yx제곱 플러스 B. 자,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K값이 0인 요 구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굳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 컨덕션 밴드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EC 그리고 밸런스 밴드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EV라고 표시하다 보면 지금 여기에 근사를 시키게 된 건데 여기 이렇게 근사가 된 그래프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빨간색의 그래프를 우리가 모델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K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V 해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CK 제곱 이렇게 들어간 형태가 돼요. 이 상태로 봤을 때 C2라는 애는 지금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걸로 봐서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 C2는 지금 0보다 큰 값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앞에 컵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최고차항은 마이너스가 될 거란 걸 알고 그리고 이미 그 마이너스임을 알고 마이너스를 붙여줬기 때문에 C2 값은 양이 되어야 되는 이런 값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C2를 양의 값이 되도록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두 번 미분해주게 되면 두 번 미분해준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두 번 미분해주면 여기서 이 값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두 번 미분해주면 이렇게 나온다. 이것들을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여기 막상 이제 미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두 번 미분했는데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 갔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있으세요. 두 번 미분했는데 얘 어디 갔냐? 그냥 이렇게 미분해줬다고 생각해요. 이는 마이너스 C2K의 제곱 플러스 2V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주고 얘를 K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주게 되면 한 번 미분해주면 K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주면 뭐가 남냐면 얘는 지금 상수잖아요. 상수니까 한 번 미분해줄 때 이미 날아가 버려. 그래서 마이너스 2C2K가 나오게 한 번 미분해주면 그리고 또 한 번 미분해주면 두 번째 미분해주면 비로소 이거를 미분해 주는 거니까 앞에 있는 상수만 남아서 C2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V라는 애는 사라지게 돼요. 얘는 사라지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전에 앞에서 나왔던 유효질량의 식과 식은 이렇게 비교를 이제 해줘요. 비교를 해주고 그리고 그 식에서 우리가 이 값이 된다는 걸 알고 그 식을 이제 비교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 유효질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이 K 그래프를 가지고 두 번 미분해 준 다음에 플랑크 상수, 수정된 플랑크 상수의 역수의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유효질량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M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질량인 걸 어떻게 아냐면 여기 스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스타가 들어가 있으면 유효질량이라는 개념이고 유효질량이라는 개념들은 여러분이 이전 그 강의들을 살펴보시면 유효질량의 개념을 살펴볼 수가 있어. 유효질량 그러면 지금 이 반도체 내부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실험치적으로 얻어낸 질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온도에 따라도 달라지고 물질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값이 나오고 이 유효질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효질량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전자에 대한 유효질량이에요. 전자. 왜냐하면 이전에 요 식들이 전자에 대한 식으로 나왔으니까 전자.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어떤
입자 혹은 전자 얘네들의 값을 이제 생각해 보면 플랑크 상수는 제곱 플랑크 상수의 수정된 플랑크 상수의 제곱도 양이 되는 거죠. 값이 양. 그리고 위쪽에 C2도 값도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C2 앞에다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 값이 음의 값이 나와요. 유효 질량이 음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유효 질량이 음의 값이 나와.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떤 개념이 되냐면 전자의 유효 질량이 음이다. 전자의 유효 질량이 음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질량이 음이다라는 개념들은 한 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질량은 항상 양인데 전자의 유효 질량이 음이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 이 전자는 음의 질량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돼요. 어디서? 가전자대에서. 가전자대에서의 전자의 유효 질량은 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에너지 밴드 상단 근처에 전자의 외부 전개를 가해 주었을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에너지 밴드 상단 근처에 전자의 외부 전개를 가해 주었을 경우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앞에서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자, 가전자대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근데 가전자대에서 전자들은 다 가득 차 있어요. 자, 가득 차 있어. 지금 이전에 얘기를 하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어 있다라고 했어요. 윗부분에 몇 개들은 비어 있고 컨덕션 밴드로 간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들이 다 비어 있고 이 부분이 전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이 상단 근처에 얘네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야. 얘네들 전공 혹은 전자들이 비어 있는 이런 애들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여기에 전개를 가해줘요. 전개를 가해줬다. 우리 어떤 머릿속으로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드리프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돼요. 드리프트의 개념을 생각해 주게 됐을 때 뉴턴의 힘의 방정식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얘네들은 F 이퀄 MA가 됩니다. F 이퀄 MA가 되고 M에다가는 우리가 유효 질량을 써주면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F 이퀄 MA. 저기서 운동 방정식이 성립한다고? 운동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진공 상태에서 성립하는 건데 지금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반도체 내부에 여러 가지 원자들도 있고 복잡한 그런 전자들과의 관계, 원자들과의 관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운동 방정식을 써줄 수가 있다고? 써줄 수가 있어요. 왜 써줄 수가 있냐면 우리가 전자의 유효 질량을 가지고 써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퉁치고 우리가 자 새롭게 실험치로 얻은 m이라는 값을 써주니까 우리가 그 방정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되게 좋잖아, 그렇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퉁쳐서 나오니까. 그래서 m 스타 a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외부에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F 이퀄 보통 일반적으로 QE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일렉트릭 필드에 이만큼 Q만큼의 전하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어떤 힘을 이 전하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이러한 힘을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전하. 근데 지금 그 전하가 뭐냐면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전자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렇게 전자에 대해서 생각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A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가속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A를 그대로 남기고 나머지를 옆으로 넘기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여기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마이너스 2라는 거는 그냥 여기 마이너스 2 이건 알겠는데 갑자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는데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결론으로 인해서 전자의 유효 질량은 음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전자의 유효 질량은 어디서? 밸런스 밴드에서. 그러니까 음이다라는 값을 아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써주고 마이너스라는 값을 써주고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얘는 무조건 의미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의미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써주고 나서 위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아래도 마이너스가 있네 라고 하니까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플러스 이렇게 여기도 플러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이 식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A에 대해서 식을 썼으니까 이거를 위에 있는 식으로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뭐가 틀려졌느냐? 거기 앞에 일렉트릭 필드 앞에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냥 2가 된 거죠. 즉 뭐냐면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전자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자의 이동을 전공의 이동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야. 어디서? 전도대에서. 전도대래요? 죄송합니다. 가전자대에서. 가전자대에서는 마치 물속에 공기방울이 있는 것처럼 물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봤더니 물들이 너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기방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공기방울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물은 항상 마이너스 2라는 전하를 띤 그런 입자와 같은 그런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공기방울이라고 하면 그 공기방울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2라는 어떤 전하를 가진 무엇인가 개념을 하나 성립해두고 걔를 가지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주게 됐을 때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생각해 봤을 때 질량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야. 질량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인데 이 질량에 해당되는 부분을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양의 값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양의 값, 절대값을 씌워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앞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가전자대에서는 왠지 모르겠지만 전자의 질량이 전자의 유효질량이 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음이 나오는 이걸 가지고 쓰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줬을 때 얘네들이 이동하는 걸 봤더니 여기 이렇게 보면 양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질량도 양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양의 개념을 가진 어떤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공.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전공의 개념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공의 필요성, 전공의 개념이란 거를 전자로부터 이제 도출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질량도 양을 가진 애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가진 그 전하량도 양의 전하를 가진 2의 값을 가진 애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그 안에서 거동하고 있는 전자의 거동들을 전자의 거동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채워진 밴드의 전자의 순운동을 완전히 채워진 밴드, 거의 완전히 채워진 밴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전자로, 거의 완전히 전자로 채워진, 그리고 전자의 운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그것들을 우리가 그 많은 채워진 애들을 다 생각하지 말고 빈 애들을 가지고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빈 애들을 갖고 표현하다 보면 그 빈 애들의 질량은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해 주고 그리고 빈 애들이 어떤 전하량은 우리가 2라고 생각하는 마이너스 2가 아닌 2라고 생각하는 어떤 개념적인 걸로 생각해서 걔네들을 우리가 홀 혹은 전공이라고 해놓고 묘사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묘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양의 전하와 그리고 양의 유효질량을 갖는 입자들을 가진 것으로 묘사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계속 얘기하지만 물속에 공기 속에 있는 빗방울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그냥 물방울이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물방울들이 모여서 만든 물속의 공기방울들을 설명할 때 물방울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의 그 개념이 물방울이 전자가 해당되는 거고 공기방울이 해당되는 것이 전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전자대의 이러한 입자들의 농도는 비어있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의 농도와 같은 거고
그리고 새로운 입자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전공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시되고 양의 유효질량을 가지고 양의 전하를 갖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전공의 유효질량, 아까 풀었지만 전자의 유효질량은 음의 질량이 되지만 전공의 유효질량은 양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줘서 양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그 책 뒤에 보면 테이블에 어떤 특정한 실리콘에서 300K일 때 전공의 유효질량 값들이 나와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해당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서 시험 문제에 써주시면 됩니다.